평범하게 사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남편도 저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디가 끝일까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 평범하다는 거는 사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는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평범하게 산다는 거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달리는 거를 멈추는 거. 무슨 소리냐? 달리기로 마음 먹는 순간 평범할 수는 없어요. 평범하다는 거는 평온한 거죠.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리는 거는 되게 숨차고 막 거칠고 막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데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리기를 멈추고 걸어야죠. 달리던 사람이 걷잖아요.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뛰던 사람들이 막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내가 다시 뛰어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멋진 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멋진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강남의 건물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 가는 게 뭐 달리기의 끝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내가 했다. 나는 이미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달렸어. 목표 지점까지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 멈추는 거는 본인이 멈추는 거고 멈추는 순간 남들이 막 튀어나가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멈춰야지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자동차로 달리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곳을 가도 사실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로 갈 때, 자전거로 갈 때, 걸어갈 때 똑같은 길을 가도 다르게 보입니다. 멈추면 주변이 보이죠. 달리면 앞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달리는 거고 멈추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달릴 때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하나 선택하면 뭘 하나 잃는 거예요. 30대 초반만 해도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40이 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멈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게 실패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경제력 자체도 없어가지고 아주 기초 체력도 없어서 달리기는커녕 뭐 걷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기본 체력은 키워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가 힘들어서 나는 그냥 걷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마냥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거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얻고자 하면 무조건 잃는 것이 있다. 저도 뭘 하나 얻기 위해서 잃어봤더니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단기간에 많이 벌면 돼. 단기간에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좀 멈춰서 쉬면 좋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냐면 단거리 달리기를 한 거죠. 막 100m 달리기를 엄청나게 막 빨리 달리는 거야. 뭐 1km를 막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멈추질 또 못해요. 왜? 내가 이 같이 출발한 친구들을 다 제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고 격차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멈춰가지고 뒤따라오는 거북이들이 나를 제끼고 넘어가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 이걸 못 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성공을 한 사람이 이 개미지옥에 빠지는 경우인 건데 내가 원래 성공을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30억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뛰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잘해. 재능이 있어가지고 원래 30억만 벌면 되는데 100억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500억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원래 30억에서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고 30억에서 멈추면 가족도 챙기고 지인도 챙기고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빠른 거야. 생각보다. 그럼 어떡해? 프로 데뷔해야지. 프로 데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 준비를 하는 순간 달리기는 취미가 아니라 이제는 고통이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훈련하고 막 매일 막 죽어라고 합니다. 친구도 버리고 막 가족도 버리고 이제 운동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멈추려고 딱 봤더니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잘해. 조금만 더 달린 다음에 멈추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나랑 친구는 아니었던 애인데 이제 달리던 애들끼리 또 이렇게 눈이 맞아. 얘도 엄청 빨리 달리고 나도 되게 빨리 달리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급격하게 친구가 됩니다. 잘하는 애들끼리 갑자기 친구가 돼. 그러니까 갑자기 내 친구들도 다 빠른 애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또 달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달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춰야 된다. 대부분 이걸 못 멈추는 사람들은 언제 멈추냐? 건강이 무너질 때 멈춥니다. 건강이 따라주면은 뭐 70세, 80세, 90세까지 막 계속 달리는 거고. 이거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뭡니까? 그럼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달리는 것을 멈추는 그때부터 평범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추진위원회 너무 웃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딱 2개월 정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첩장 돌릴 때, 그럴 때 이제 너네가 이제 진짜 부부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고 남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상견례했어? 라고 했다고 해서 부부로 인정 안 해요. 대부분 다 청첩장 돌리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마지막 피크 칠 때. 그때 그 정도면 그래요. 뭐 재수 씨 뭐 결혼 축하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변 지인들한테 아직 내년 말쯤 결혼할 건데 뭐 내 예비 신부야 뭐 내 예비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뭐 그냥 이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첩장 돌리고도 깨진 커플 몇 번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섞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많은 분들이 뭐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 연애할 때 만났던 사람이 내 결혼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연애는 괜찮은 사람들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 보면 그 괜찮은 사람이 여러 명을 사귀거든요. 예를 들어 뭐 괜찮은 여자분이 있어. 정말 성격도 좋고 뭐 외모도 다 좋아. 뭐 능력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 사람이 5명을 사귀었어. 그럼 이 5명 다 그 여자랑 결혼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분은 한 명이기 때문에 결혼은 한 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어차피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예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는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분한테 물어보고 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예전에 사귀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일방통행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어찌 보면 나에게 잘 맞는 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대부분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혼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막 극렬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막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막 날 뜯어 말렸을 거야. 너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내가 너 10년 지기 친구인 거 알지?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는 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참아 라고 하면서 말려줘요. 대부분. 근데 내 친구들을 다 통과하고 부모님도 오케이 했다? 그러면 보통 제 짝을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지금은 나이도 먹어서 살도 찌고 뭐 예를 들어 머리도 벗겨졌어. 뭐 몸매도 망가졌어. 이렇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만났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상상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낮춰서라도 결혼을 해야 될까요? 눈을 낮춰서라는 개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눈을 낮춰서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그 말은 내가 너무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낮춘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나라는 사람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를 약간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낮춰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눈을 낮춘다는 표현 자체가 벌써 약간의 좀 그 허탈감이 같이 들어있는 멘트잖아요. 나는 약간 95점의 사람인데 그래 시대와 상황의 흐름 따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85점으로 낮춰줄게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죠. 눈을 낮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잖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는 없지 않나요? 아니다. 본인이 나무를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전봇대를 찍고 있는 거야. 전봇대는 10번 찍는다고 넘어지지 않거든요. 날이 나가.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봇대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100번 찍어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익남님 몇 달 전에 상남자들 출연했던 쓰리잡 뛰는 아빠입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보험 5분의 1로 조정하고 틀어막고 돈 모으고 집 한 채 팔고 모은 돈으로 강동구 신축 갭 투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리스크 방어용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리스크라는 게 현실로 왔을 때 실제로 그 어떤 불안 요소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보험은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 방어를 했다는 어떤 마음의 편함은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커지는 거죠.
보험이라는 거는 최소화를 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제로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우시면은 최소화를 해놓으시고 내가 그 리스크를 방어하는 게 보험을 가입한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는 금전적인 어떤 충격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은 최소화로 드시고 금전적 충격은 내가 어떤 자산을 형성하면서 그걸로 정말 사고가 터지면 그때 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안 터지면 이건 매몰 비용이 되는 거니까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돈을 내가 많이 벌어놓으면 상당수는 그걸로 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사고가 안 터지면 그냥 돈 번 거고. 그래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뭐 사업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보험을 막 빵빵하게 들어놨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조금 마음이 편할 수가 있지만 현실은 좀 팍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현실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 것인데 너무 미래를 대비한다고 현실을 너무 팍팍하게 사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지금 챙겨야 될 거는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여자의 명품 가방이랑 남자의 차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명품 가방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명품도 종류가 있긴 한데 차는 거의 확실하게 감가상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가 생기는 순간 거의 확실하게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차를 샀는데, 그러니까 차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신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로 저 레이 뭐 10만 킬로 뛴 것 뭐 샀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건 차가 아니라 그냥 이동수단을 사신 거고, 제가 말하는 차는 소위 말하는 그 남자들이 사는 차, 나름 좀 가오를 부릴 수 있는 차를 샀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차라리 명품 가방이 낫다. 명품 가방은 한번 사놓으면은 생각보다 감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얘가 뭐 유지비가 많이 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한 번이라도 더 카페를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쓰는 돈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차는 안 사는 게 좋다. 안 사는 게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 동네는 차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차 타면은 15분인데 버스 타면 1시간 반 걸려요. 뭐 이렇게 뭐 지방의 소도시에 산다거나 뭐 군 지역에 살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레이 뭐 중고차를 산다거나 뭐 모닝을 산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차를 사야 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굴러가는 이동 수단을 사시면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야 된다. 나는 결혼도 안 했지만 SUV를 사야 돼.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애 태어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4년 5년 뒤인데 지금 SUV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나는 사고 싶었고 합리화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차와 명품 가방을 굳이 비교한다면 저는 명품 가방이 낫고 차라리 차보다는 시계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계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계를 막 1,000만 원짜리를 차고 맨날 뭐 라면 먹고 뭐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저는 뭐 이상하다고 보지만, 그리고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사게 되면은 사실 잘 차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게 긁히면 큰일 난다 생각해가지고 막 코팅하고 막 그렇게 다니시는데, 사실 자기한테 너무 과한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이 물건에 내 인생이 막 끌려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둘 다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명품 가방을 들든 뭐 좋은 차를 타든 뭐 좋은 시계를 차든 뭘 이렇게 비싼 걸 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비싼 소비를 하게 돼요. 이게 배블론 효과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물건에 맞춰서 내 소비가 막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가방이 필요하시면은 그냥 저렴한 가방을 사시면 되는 거고, 차가 필요하면은 그냥 중고차, 경차로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합리화를 넣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